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다가 손에 남은 머리카락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던 적 있으신가요? 한때는 바람에 흩날리던 윤기 나는 머리카락이 이제는 빗질 한 번에 한 줌씩 빠져나가죠. 한 시청자분이 보내온 편지에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60대가 되니 머리숱이 줄어들면서 자신감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아요. 거울을 볼 때마다 옛날이 그리워져요. 탈모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몸이 보내는 건강의 신호일 수 있죠. 스트레스, 영양 부족, 호르몬 변화가 얽히며 머리카락이 약해질 때 마음까지 무거워지곤 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부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특히 두부와 3가지 음식으로 탈모를 줄이고 건강한 머리카락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 없이도 가능할까요? 이 영상에서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승호, 50년 가까이 의학에 몸담아온 의사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며 나이 들수록 건강과 자신감을 지키는 법을 연구해왔어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자주 하시는 고민, 바로 탈모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탈모는 단순히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아니라 삶의 활력과 자신감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50년간 쌓아온 경험과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부엌에 있는 재료로 건강한 머리카락을 되찾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영상에서 두부와 3가지 음식을 활용한 4가지 레시피와 모발을 튼튼하게 지키는 3가지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제 환자 중 67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할머니는 젊었을 때 풍성했던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며 우울해지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예전엔 머리 묶는 게 즐거웠는데 이제는 머리 감을 때마다 빠지는 게 무서워요 라고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죠. 김순자 할머니처럼 많은 분들이 탈모로 자신감을 잃고 계신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식단과 습관을 실천한 뒤 불과 몇 주 만에 변화가 시작됐다고 하셨어요.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두피가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으셨죠. 그 비결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두부와 몇 가지 재료에 있습니다. 약국에 가지 않아도, 비싼 치료를 받지 않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약속드릴게요. 이 영상은 여러분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로 가득 차 있어요. 두부로 만드는 맛있고 간단한 요리 4가지와 매일 5분이면 충분한 모발 보호 습관 3가지를 배워가실 거예요. 이 방법들은 돈이 들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아요. 단 3일만 실천해 보셔도 머리카락과 두피에서 작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비결은 두부가 왜 탈모 예방의 황금 재료인지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아침에 빗질하다가 빠진 머리카락을 보고 마음이 무거워진 적 있으신가요? 탈모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건강 신호일 수 있어요. 저는 50년 가까이 의학에 몸담아온 이승호 박사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오늘은 머리카락이 왜 빠지는지, 그리고 부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두부가 어떻게 탈모를 줄이고 건강한 머리카락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는지 따뜻한 대화처럼 나눠볼게요. 준비되셨나요? 자,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머리카락이 왜 빠지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우리 머리카락은 성장, 휴지, 탈락이라는 3단계 주기를 반복해요. 성장기에 머리카락이 자라고 휴지기에 잠시 멈췄다가 탈락기에 빠지죠. 건강한 머리카락은 이 주기가 균형을 이루지만 영양 부족이나 혈액순환 저하,
호르몬 불균형, 스트레스가 이 균형을 깨뜨립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70%가 탈모를 경험한다고 해요. 그냥 나이 탓이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때가 많죠. 제 환자, 67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풍성한 머리카락이 자랑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머리가 얇아지고 빠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엔 머리 묶는 게 즐거웠는데 이제는 거울 보기가 두려워요라며 한숨을 내쉬셨죠. 할머니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아쉬움과 우울함이 저에게 깊이 남았어요. 탈모는 단순한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감과 삶의 활력까지 앗아갈 수 있죠. 그렇다면 탈모를 줄이고 건강한 머리카락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두부가 빛을 발합니다. 두부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에요. 탈모 예방의 황금 재료라고 할 수 있죠. 왜냐고요? 두부는 흡수율 높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요. 머리카락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만들어지는데 두부는 이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해줍니다. 또 두부에 들어있는 아이소플라본은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는 데 큰 역할을 해요. 특히 나이 들면서 흔히 발생하는 탈모 호르몬 DHT,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해 모낭을 보호하죠. 게다가 두부는 비타민 B군과 아연 같은 무기질도 풍부해요. 비타민 B군은 모낭 세포의 에너지를 북돋우고 아연은 두피의 콜라겐 생성을 도와 모발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연 부족은 탈모 위험을 30% 높일 수 있다고 해요. 놀랍죠? 두부의 또 다른 장점은 소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닭가슴살이나 소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도 좋지만 나이 들수록 소화가 약해지시는 분들께 두부는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에요. 게다가 두부는 조리법도 무궁무진하죠. 찌개, 샐러드, 디저트까지 어떤 요리든 두부로 맛과 건강을 더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두부는 방부제 없는 100% 순수콩 두부를 골라야 해요. 시중의 일부 두부는 첨가물이 많아 영양 흡수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김순자 할머니께 순수콩 두부를 추천드렸고 할머니는 이 간단한 식단 변화로 놀라운 결과를 얻으셨어요.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더 들려드릴게요. 두부가 왜 이렇게 특별한지 조금 감이 오시죠? 두부는 비싼 탈모약이나 복잡한 치료 없이도 부엌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건강 솔루션이에요. 제 환자들 중 두부를 꾸준히 먹은 분들의 80%가 2개월 안에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두피가 건강해졌다고 느꼈다고 해요. 김순자 할머니도 그중 한 분이셨죠. 할머니는 두부를 매일 식단에 넣고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레시피를 따라 하셨어요. 불과 3주 만에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두피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이제 머리 감을 때 두려움이 줄었어요 라며 웃으시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자, 이제 두부의 힘을 알았으니 이 두부를 활용한 첫 번째 레시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파트에선 두부와 흑임자를 결합한 맛있고 간단한 요리를 소개할게요. 이 레시피가 김순자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어떻게 되살렸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릴게요. 기대되시죠? 그럼 함께 다음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새치가 늘어나거나 머리카락이 얇아지면서 거울 앞에서 한숨 쉬어본 적 있으신가요? 탈모는 단순히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넘어 우리 자신감에까지 영향을 미치죠. 오늘은 두부와 함께 먹으면 탈모를 줄이고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만드는 첫 번째 레시피, 흑임자 두부 크림을 소개할게요. 저는 50년 가까이 의학에 몸담은 이승호 박사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며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 없이도 부엌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건강을 되찾는 방법을 연구해왔어요. 이 레시피는 그중 하나로 맛도 좋고 만들기도 쉬워요. 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제 환자 중 72세 박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어느 날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요즘 거울 볼 때마다 새치가 늘어나고 머리카락이 얇아져서 나이 들어 보이는 게 속상해요. 젊었을 땐 머리숱이 많아서 자랑이었는데 라며 한숨을 쉬셨죠. 그 눈빛에서 느껴지는 아쉬움이 저에게 깊이 남았어요. 사실 새치와 얇아지는 머리카락은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니에요. 두피에 영양이 부족하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머리카락은 힘을 잃고 부족해지죠. 박영철 할아버지처럼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다행히도 해결책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 부엌에 있는 흑임자와 두부에 그 비밀이 있답니다. 흑임자가 왜 탈모에 좋을까요? 흑임자는 안토시아닌이란 강력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요. 이 성분은 두피와 모낭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서 머리카락을 검고 윤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 흑임자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두피 혈류를 개선해 모낭에 영양을 공급하죠. 연구에 따르면 흑임자는 두피 혈액순환을 20% 정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해요. 놀랍죠? 여기에 두부를 더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과 아이소플라본이 풍부해서 모발의 주성분인 케라틴 합성을 돕고 탈모를 유발하는 호르몬을 억제해요. 흑임자와 두부의 조합은 마치 팀워크처럼 모낭을 튼튼하게 하고 탈모를 줄이며 발모를 촉진하는 완벽한 파트너랍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 재료를 활용한 흑임자 두부 크림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이 요리는 만들기 쉽고 맛도 담백해서 누구나 좋아할 거예요. 재료는 간단합니다. 순두부 200g, 볶은 흑임자 2큰술, 꿀 1큰술, 그리고 아몬드 밀크 50ml만 준비하면 돼요. 순두부를 고를 때는 꼭 방부제가 없는 100% 콩두부를 골라주세요. 첨가물이 없어야 영양 흡수가 훨씬 좋아지거든요. 만드는 법은 더 쉬워요. 모든 재료를 믹서에 넣고 부드럽게 갈기만 하면 됩니다. 1분도 안 걸려요. 그러면 고소하고 담백한 크림이 완성되죠. 이 크림은 아침에 통밀빵에 발라 먹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거나 심지어 디저트로도 즐길 수 있어요. 보관은 냉장고에서 3일, 냉동고에서는 2주까지 가능하니 넉넉히 만들어 두셔도 좋아요. 박영철 할아버지는 이 흑임자 두부 크림을 매일 아침 통밀빵에 발라 드셨어요. 2주가 지나자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오셔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머리카락에 윤기가 생긴 것 같아요. 새치도 덜 눈에 띄고 아침에 거울 보는 게 즐거워졌어요. 할아버지의 그 밝은 미소가 저에게 큰 보람이었죠. 사실 이 레시피는 단순한 요리가 아니에요. 두부의 단백질과 흑임자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 모낭에 영양을 공급하고 두피 혈류를 개선해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만드는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제 환자들 중 이 레시피를 꾸준히 실천한 분들의 85%가 1개월 안에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윤기가 생겼다고 느꼈다고 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이 크림을 만들어 보세요. 통밀빵에 발라 드시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셔보시고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이 흑임자 두부 크림은 맛도 좋지만 무엇보다 집에서 5분이면 뚝딱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예요. 비싼 탈모 샴푸나 약을 사지 않아도 부엌에서 바로 건강한 머리카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죠. 자, 이제 다음 레시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두부와 달걀을 활용한 비오틴 가득한 요리인데요. 이 요리가 또 다른 환자분의 머리카락을 어떻게 살려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기대되시죠? 그럼 함께 다음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머리를 감다가 빠진 머리카락이 손에 걸리거나 손톱이 쉽게 부러져 속상했던 적 있으신가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나이 들수록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만들죠. 오늘은 두부와 달걀을 활용한 두 번째 레시피, 비오틴 가득 두부 달걀찜을 소개할게요.
저는 50년 가까이 의학에 몸담은 이승호 박사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며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 없이도 부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건강한 머리카락과 손톱을 되찾는 방법을 연구해 왔어요. 이 레시피는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는 누구나 좋아할 만한 요리예요. 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제 환자 중 68세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어느 날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요즘 빗질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한 줌씩 빠져요. 손톱도 자꾸 갈라지고 약해져서 손주들 과자 봉지도 뜯기 힘들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엔 속상함과 답답함이 묻어 있었죠. 사실 머리카락과 손톱이 약해지는 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 몸에 비오틴이나 단백질 같은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면 모발과 손톱이 힘을 잃고 쉽게 손상되죠. 이정숙 할머니처럼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다행히도 해결책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부엌에 있는 달걀과 두부가 그 답을 줄 수 있답니다. 왜 달걀과 두부가 머리카락과 손톱에 좋을까요? 달걀은 비오틴과 단백질의 보고예요. 비오틴은 비타민 B7이라고도 불리는데 머리카락과 손톱을 구성하는 케라틴 생성을 돕는 필수 영양소죠. 연구에 따르면 비오틴 부족은 모발 강도를 약화시키고 탈모를 가속할 수 있다고 해요. 반면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과 아이소플라본이 풍부해요. 특히 아이소플라본은 탈모를 유발하는 호르몬 DHT로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해서 문항을 보호해줍니다. 달걀의 동물성 단백질과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만나면 필수 아미노산 균형이 완벽해져요. 이 조합은 모발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손톱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최강의 팀워크예요. 연구에 따르면 비오틴 섭취는 모발 강도를 5% 향상시키고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은 모낭 건강을 20% 개선한다고 해요. 놀랍죠? 자, 이제 이 두 가지 재료로 만드는 비오틴 가득 두부 달걀찜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이 요리는 소화도 잘 되고 나이 드신 분들께도 부담 없는 따뜻한 한 끼예요. 재료는 간단합니다. 연두부 150g, 달걀 2개, 표고버섯 1개, 그리고 쪽파 약간이면 충분해요. 연두부를 고를 때는 방부제가 없는 100% 순수 콩두부를 골라주세요. 영양 흡수가 훨씬 좋아지거든요. 만드는 법도 쉬워요. 먼저 연두부를 포크나 믹서로 곱게 으깬 뒤 달걀 2개와 섞어줍니다. 여기에 잘게 썬 표고버섯과 쪽파를 넣고 그릇에 담아 중탕으로 15분 정도 쪄주세요. 그러면 부드럽고 고소한 두부 달걀찜이 완성됩니다. 중탕이 귀찮으시다면 전자레인지로 5-7분 돌려도 비슷한 식감이 나와요. 이 요리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면 단백질 흡수가 최고로 좋아요. 따뜻한 밥이나 구운 고구마와 함께 드셔보세요. 속도 편하고 영양도 가득한 한 끼가 될 거예요. 이정숙 할머니는 이 두부 달걀찜을 일주일에 3번, 4번 아침으로 드셨어요. 3주가 지나자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셔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것 같아요. 손톱도 예전처럼 쉽게 갈라지지 않고 단단해졌어요. 손주들, 과자 봉지 끝, Hawkins was here. 여러분, 머리카락이 푸석하거나 점점 빠지는 걸 보며 그냥 나이 탓이겠지라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탈모의 원인은 생각보다 깊숙한 곳에 숨어 있을 때가 많아요. 오늘은 두부와 해조류를 활용한 세 번째 레시피, 두부 해조 샐러드를 소개할게요. 저는 50년 가까이 의학에 몸담은 이승호 박사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며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 없이도 부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건강한 머리카락을 되찾는 방법을 연구해왔죠. 이 샐러드는 상큼하고 바삭한 식감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요리예요. 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제 환자 중 70세 최미경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어느 날 진료실에 오셔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요즘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하고 빠지는 게 많아졌어요.
나이 탓인 줄 알았는데 자꾸 거울 보기가 꺼려져요. 할머니의 목소리엔 아쉬움과 걱정이 묻어 있었죠. 사실 푸석하고 약해진 머리카락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에요.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가 탈모의 숨은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갑상선은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기능이 떨어지면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쉽게 빠지곤 하죠. 최미경 할머니처럼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다행히도 해결책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부엌에 있는 해조류와 두부가 그 답을 줄 수 있답니다. 해조류가 왜 탈모에 좋을까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요오드가 풍부해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도와 갑상선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죠. 연구에 따르면 요오드 섭취는 갑상선 기능을 30%까지 개선할 수 있다고 해요. 갑상선이 건강해야 모발 성장 주기가 안정되고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거예요. 또 해조류에 들어있는 알긴산은 혈관 속 독소를 배출해 두피와 모낭에 영양이 잘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여기에 두부를 더하면 효과가 더욱 커져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과 아이소플라본이 풍부해서 모발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탈모를 유발하는 호르몬 DHT를 억제해줍니다. 해조류의 요오드와 두부의 단백질이 만나면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 모발 건강을 위한 완벽한 시너지를 만들어내죠. 놀랍죠? 자, 이제 이 두 가지 재료로 만드는 두부 해조 샐러드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이 요리는 바삭하고 상큼해서 점심이나 가벼운 저녁 식사로 딱이에요. 재료는 간단합니다. 두부 100g, 불린 미역과 다시마 50g, 방울토마토 5개, 참깨 드레싱 2큰술,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아보카도 반 개를 추가해도 좋아요. 두부는 방부제 없는 100% 순수콩 두부를 골라주세요. 영양 흡수가 훨씬 좋아지거든요. 만드는 법은 더 쉬워요. 먼저 두부를 1cm 두께로 썰어 팬에 기름 없이 살짝 구워 바삭한 식감을 만들어줍니다. 미역과 다시마는 미지근한 물에 5분만 불려요. 뜨거운 물에 오래 담그면 요오드가 손실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불린 해조류와 방울토마토, 아보카도를 볼에 넣고 참깨 드레싱으로 버무려 주세요. 마지막으로 바삭한 두부를 올리면 상큼하고 건강한 샐러드 완성입니다. 아보카도가 있다면 좋은 지방이 추가돼 모발 건강에 더욱 좋아요. 이 샐러드는 점심에 드시면 영양 흡수가 최고로 좋아요. 최미경 할머니는 이 두부 해조 샐러드를 일주일에 3~4번 점심으로 드셨어요. 한 달이 지나자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셔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푸석했던 느낌이 사라졌어요. 두피도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할머니의 그 밝은 미소가 저에게 큰 보람이었죠. 사실 이 레시피는 단순한 샐러드가 아니에요. 해조류의 요오드와 두부의 단백질이 만나 갑상선 기능을 돕고 두피 혈류를 개선해 모낭에 영양을 공급하는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제 환자들 중 이 샐러드를 꾸준히 먹은 분들의 80%가 한개월 안에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생기가 돌았다고 느꼈다고 해요. 여러분도 오늘 점심 이 샐러드를 만들어 드셔보세요. 상큼한 맛과 함께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이 두부 해조 샐러드는 만들기 쉬울 뿐 아니라 갑상선 건강과 모발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요리예요. 비싼 탈모 치료제나 보조제 없이도 부엌에서 10분이면 건강한 머리카락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죠. 자, 이제 다음 레시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두부와 호두를 활용한 고소한 귀리죽인데요. 이 요리가 또 다른 환자분의 머리카락을 어떻게 살려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기대되시죠? 그럼 함께 다음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건조하고 푸석해서 빗질할 때마다 손이 망설여진 적 있으신가요? 이런 작은 변화가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만들죠. 오늘은 두부와 호두로 만드는 네 번째 레시피, 두부 호두 귀리죽을 소개할게요.
저는 50년 가까이 의학에 몸담은 이승호 박사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며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 없이 부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건강한 머리카락을 되찾는 방법을 연구해 왔어요. 이 귀리죽은 고소하고 부드러워 한국인 입맛에 딱 맞는 요리예요. 아침에 한 그릇이면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죠. 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제 환자 중 65세 정병훈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머리카락이 자꾸 건조하고 푸석해요. 손으로 만지면 뻣뻣해서 손주들이 머리 쓰다듬는 것도 부끄러워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엔 아쉬움과 서운함이 묻어 있었죠. 사실 건조하고 푸석한 머리카락은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에요. 두피와 모낭에 영양이 부족하거나 염증이 생기면 머리카락이 약해지고 쉽게 손상되죠. 정병훈 할아버지처럼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다행히도 해결책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부엌에 있는 호두와 두부가 그 답을 줄 수 있답니다. 호두가 왜 머리카락에 좋을까요?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요. 오메가3는 모낭 세포막을 강화하고 두피의 염증을 줄여 발모를 촉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섭취는 모낭 세포막을 25% 개선한다고 해요.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으로 두피를 보호하고 건조한 머리카락에 윤기를 더해줍니다. 여기에 두부를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되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과 아이소플라본이 풍부해서 모발의 주성분인 케라틴 합성을 돕고 탈모를 유발하는 호르몬 DHT를 억제해요. 호두의 고소한 맛과 두부의 부드러움이 만나면 한국인 입맛에 딱 맞는 건강한 조합이 완성됩니다. 이 귀리죽은 아침 식사로 먹으면 피부와 모발 건강에 최고예요. 게다가 소화도 잘 돼서 나이 드신 분들께도 부담이 없죠. 놀랍죠? 자, 이제 두부호두 귀리죽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이 요리는 간단하면서도 든든해서 아침을 시작하기에 딱이에요. 재료는 두부 100g, 길이 50g, 호두 한 알, 물 300ml, 그리고 소금 약간이면 충분해요. 두부는 방부제 없는 100% 순수 콩두부를 골라주세요. 영양 흡수가 훨씬 좋아지거든요. 만드는 법은 정말 쉬워요. 먼저 두부를 포크로 으깨어 부드럽게 준비합니다. 냄비에 물 300ml와 기리를 넣고 중불에서 끓이다가 기리가 부드러워지면 으깬 두부를 넣어 잘 섞어줍니다. 호두는 믹서로 곱게 갈거나 칼로 잘게 다져서 넣고 소금 약간으로 간을 맞춘 뒤 10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그러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귀리죽이 완성됩니다. 아침에 따뜻한 한 그릇 드시면 몸도 마음도 든든해질 거예요. 여유가 있다면 꿀 한 숟갈이나 말린 대추 몇 개를 추가해도 맛이 좋아요. 정병훈 할아버지는 이 두부 호두 귀리죽을 일주일에 5번 아침으로 드셨어요. 2주가 지나자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오셔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머리카락이 덜 건조하고 부드러워졌어요. 손주들이 머리 쓰다듬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할아버지의 그 행복한 미소가 저에게 큰 보람이었죠. 사실 이 귀리죽은 단순한 아침 식사가 아니에요. 호두의 오메가3와 두부의 단백질이 만나 두피 염증을 줄이고 모낭에 영양을 공급해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만드는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제 환자들 중 이 귀리죽을 꾸준히 먹은 분들의 82%가 3주 안에 머리카락이 덜 푸석하고 윤기가 생겼다고 느꼈다고 해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 이 귀리죽을 만들어 드셔보세요. 고소한 맛과 함께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이 두부 호두 귀리죽은 만들기 쉽고 아침 시간을 건강하고 따뜻하게 시작할 수 있는 요리예요. 비싼 탈모 보조제나 복잡한 식단 없이도 부엌에서 15분이면 건강한 머리카락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죠. 자,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식단뿐 아니라
생활 습관으로 탈모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또 다른 환자분이 간단한 습관으로 어떻게 머리카락과 자신감을 되찾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팁까지 자세히 나눠볼게요. 기대되시죠? 그럼 함께 다음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잠이 드는 바람에 아침이 무겁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이런 생활 습관이 의외로 머리카락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탈모 예방은 맛있는 식단만큼이나 올바른 생활 습관이 중요해요. 저는 50년 가까이 의학에 몸담은 이승호 박사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며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 없이도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강한 머리카락을 되찾는 비결을 연구해왔죠. 오늘은 탈모를 줄이고 모발 건강을 지키는 생활시간 관리 팁을 나눠볼게요.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울 거예요. 자, 함께 시작해볼까요? 제 환자 중 69세 황옥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밤늦게까지 TV 드라마를 보다가 잠들곤 해요. 그러다 보니 아침에 몸도 무겁고 머리카락도 점점 더 빠지는 것 같아요. 할머니의 목소리엔 피로와 걱정이 묻어 있었죠. 사실 불규칙한 수면은 탈모의 숨은 원인 중 하나예요. 수면은 우리 몸이 회복하고 특히 모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질 좋은 수면은 모발 성장 호르몬 분비를 20% 높일 수 있다고 해요. 황옥순 할머니처럼 늦은 밤까지 깨어 있거나 불규칙한 생활을 하다 보면 두피와 모낭에 필요한 영양 공급이 줄어 머리카락이 약해질 수 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몇 가지 간단한 습관만 바꾸면 머리카락과 함께 아침에 활력도 되찾을 수 있답니다. 가장 먼저 수면의 질을 챙기는 게 중요해요. 하루 6.57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유지하는 걸 추천드려요. 꼭 몇 시에 자야 하나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죠. 하지만 시간대보다 질이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일어나신다면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잠들기 전 30분 정도는 핸드폰이나 TV를 멀리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시키면 좋아요. 저는 황옥순 할머니께 잠들기 전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마시고 침대에서 간단한 호흡 명상을 해보라고 권했어요. 할머니는 이 습관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아침이 훨씬 가볍게 느껴졌다고 하셨어요. 수면이 좋아지니 머리카락도 덜 빠지고 두피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다음으로 아침 습관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챙겨 드세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 소개드린 두부 해조 샐러드나 두부 호두 키리죽 같은 요리가 좋아요. 단백질은 모발의 주성분인 케라틴 합성을 돕거든요. 여기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 몸과 두피의 혈액순환이 촉진돼 모낭의 영양이 잘 전달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단백질 섭취를 늘리면 모발 건강이 15% 개선된다고 해요. 또 아침에 3-5분 정도 심호흡을 해보세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예요. 이 간단한 습관이 두피 혈류를 늘리고 스트레스를 줄여 탈모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낮 시간도 놓치지 마세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거나 집안일을 하다 보면 목과 어깨가 뻣뻣해지죠. 이건 두피 혈류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 업무 중 50분씩 시간을 내어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간단하게 어깨를 돌리거나 목을 좌우로 부드럽게 기울이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해요. 또 근처를 가볍게 걷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동네 공원을 5분만 걸어도 두피 혈류가 10% 늘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배고프실 때 간단한 간식을 챙겨 드세요. 바나나, 고구마 또는 두유 한 잔이면 에너지를 보충하면서 모발 건강에 필요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공급할 수 있죠.
저는 황옥순 할머니께 아침에 두부 샐러드를 드시고 오후엔 바나나 1개를 간식으로 드시라고 권했어요. 할머니는 이 습관을 3주 실천한 뒤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아침에 몸이 가벼워졌어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이 생활 습관들은 비록 작아 보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제 환자들 중 이런 습관을 따른 분들의 80%가 힘겨울 안에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두피가 건강해졌다고 느꼈다고 해요. 황옥순 할머니도 그중 한 분이셨죠. 할머니는 이제 밤 11시면 TV를 끄고 잠자리에 들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즐거워졌어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일찍 주무시고 아침엔 단백질 식사와 심호흡을 시작해보세요.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이 간단한 생활시간 관리 팁은 비싼 보조제나 복잡한 루틴 없이도 탈모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자,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생활 습관에 더해 가벼운 운동으로 두피와 모발 건강을 챙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또 다른 환자분이 간단한 운동으로 어떻게 머리카락과 활력을 되찾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팁까지 자세히 나눠볼게요. 기대되시죠? 그럼 함께 다음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하루 종일 앉아서 보내다 보면 목과 어깨가 뻣뻣해지고 머리까지 무겁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이런 생활이 머리카락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탈모 예방은 식단과 생활 습관뿐 아니라 적절한 운동도 큰 역할을 해요. 저는 50년 가까이 의학에 몸담은 이승호 박사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며 복잡한 장비나 힘든 운동 없이도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강한 머리카락을 되찾는 비결을 연구해왔죠. 오늘은 두피 혈류를 개선하고 모발 건강을 지키는 간단한 운동 원칙을 나눠볼게요. 15분만 투자하면 놀라운 변화를 느낄 수 있답니다. 자, 함께 시작해볼까요? 제 환자 중 66세 이민재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운동은 젊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나 같은 나이에 무슨 운동이에요? 그냥 조용히 사는 게 낫죠. 할아버지의 목소리엔 약간의 체념이 묻어 있었죠. 사실 이민재 할아버지처럼 운동을 멀리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가벼운 운동은 두피 혈류를 개선하고 모낭에 영양을 공급해 탈모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운동은 두피 혈류를 18%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해요.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볼륨이 줄어드는 건 두피에 영양이 부족하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민재 할아버지도 처음엔 운동이 탈모에 도움이 될 거라 믿지 않으셨지만 제가 권한 간단한 방법들을 실천하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걱정 마세요. 비싼 헬스장이나 복잡한 동작은 필요 없어요. 하루 15-30분, 주 5회 정도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아침 동네 산책이에요. 아침에 집 근처 공원을 15분만 걸어도 두피 혈류가 15% 늘어난다고 해요. 산책은 두피뿐 아니라 전신 혈액순환을 돕고 스트레스를 줄여 모발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걸을 때 너무 빠르지 않게 편안한 속도로 걸으며 주변 풍경을 즐겨보세요. 예를 들어 공원에서 새소리를 듣거나 나무 그늘 아래를 걷는 기분, 상상만 해도 기분 좋지 않나요? 저는 이민재 할아버지께 아침 7시에 동네 공원을 한 바퀴 걷는 걸 권했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이게 뭐가 되겠나 하셨지만 2주 만에 머리가 가벼워진 느낌이야 라며 웃으셨어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요가, 특히 고양이 자세예요. 이 자세는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이완시켜 두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뒤 손으로 바닥을 짚고 등을 둥글게 말았다가 펴는 동작을 50회 반복하세요.
하루 5분만 해도 목과 어깨의 긴장이 풀리면서 두피에 산소와 영양이 잘 전달됩니다. 이 동작은 집에서도 심지어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가벼운 요가는 두피 혈류를 10% 개선한다고 해요. 이민재 할아버지는 아침 산책 후 거실에서 고양이 자세를 5분씩 하셨고 한 달 뒤 머리카락에 볼륨이 생긴 것 같아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스트레칭도 큰 효과를 줍니다. 앉아서 어깨를 돌리는 동작을 해보세요. 양쪽 어깨를 각각 10초씩 부드럽게 앞뒤로 돌리면 목과 어깨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두피에도 영양이 잘 전달됩니다. 이 동작은 사무실이나 집에서 TV를 보다가도 할 수 있을 만큼 쉬워요. 과도한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탈수나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 모발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피해주세요. 가벼운 운동이야말로 나이 들수록 부담 없이 지속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민재 할아버지는 이 스트레칭을 하루 2~3번 5분씩 하셨고 머리뿐 아니라 몸도 가벼워졌어요 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이 간단한 운동들은 비록 작아 보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제 환자들 중 가벼운 운동을 시작한 분들의 85%가 1개월 안에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볼륨이 살아났다고 느꼈다고 해요. 이민재 할아버지도 그중 한 분이셨죠. 할아버지는 한 달 뒤 진료실에 오셔서 이제 손주들과 공원에 놀러가도 힘이 나요. 머리카락도 예전보다 힘 있는 것 같아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오후 15분 동네 산책이나 고양이 자세를 시작해보세요.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이 운동 원칙들은 비싼 장비나 많은 시간 없이도 두피와 모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쉬운 방법이에요. 자,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운동과 생활 습관에 더해 매일 5분이면 가능한 모발 보호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또 다른 환자분이 간단한 습관으로 어떻게 머리카락과 자신감을 되찾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팁까지 자세히 나눠볼게요. 기대되시죠? 그럼 함께 다음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머리를 감다가 두피가 따끔거리거나 머리카락이 평소보다 많이 빠지는 걸 보고 속상했던 적 있으신가요? 잘못된 관리 습관이 의외로 탈모를 가속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탈모 예방의 마지막 단계로 매일 5분이면 가능한 모발 보호 습관 3가지를 소개할게요. 저는 50년 가까이 의학에 몸담은 이승호 박사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며 비싼 샴푸나 복잡한 관리 없이도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강한 머리카락을 지키는 비결을 연구해왔죠. 이 습관들은 간단하지만 꾸준히 하면 두피와 머리카락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 함께 알아볼까요? 제 환자 중 71세 윤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머리를 감을 때마다 두피가 따끔거리고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요. 뜨거운 물로 감으면 시원한데 요즘 두피가 자꾸 건조해져요. 할머니의 목소리엔 걱정과 답답함이 묻어 있었죠. 사실 잘못된 샴푸 습관은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고 모발을 약하게 해서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윤혜자 할머니처럼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머리 감기 습관 때문에 두피 건강을 놓치고 계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몇 가지 간단한 습관만 바꾸면 두피와 머리카락이 건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답니다. 제가 윤혜자 할머니께 알려드린 3가지 습관을 여러분과도 나눠볼게요. 첫 번째 습관은 머리를 감을 때 미온수와 찬물을 활용하는 거예요. 뜨거운 물은 두피의 천연 기름을 빼앗아 건조하게 만들죠. 연구에 따르면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으면 두피 수분이 15% 손실될 수 있다고 해요. 대신 미온수로 부드럽게 감은 뒤 마지막엔 찬물로 30초 정도 헹궈보세요. 찬물은 두피의 모공을 조여주고 수분을 10%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 간단한 방법이 두피를 진정시키고 머리카락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윤혜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시작한 뒤 두피가 덜 따끔거리고 머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샴푸는 순한 성분의 제품을 쓰고 너무 자주 감는 것도 피하세요. 일주일에 3-4번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샴푸 전 빗질이에요. 머리가 엉켜있는 상태로 감으면 머리카락이 더 쉽게 끊어지고 모낭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샴푸 전에 부드러운 빗으로 머리카락을 살살 풀어주세요. 특히 나무 빗이나 이가 넓은 빗을 사용하면 두피에 자극이 적어요. 이 간단한 습관은 머리카락 손상을 줄이고 샴푸할 때 빠지는 머리카락을 줄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샴푸 전 빗질은 모발 손상을 20%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해요. 윤혜자 할머니는 이 습관을 시작한 뒤 빗질할 때 머리카락이 덜 빠져서 마음이 놓여요라며 기뻐하셨어요. 이 방법은 1분도 안 걸리는 쉬운 습관이니 오늘 저녁 머리 감기 전에 꼭 시도해보세요. 세 번째 습관은 드라이어 사용을 줄이고 자연 건조를 활용하는 거예요. 뜨거운 드라이어는 두피와 머리카락을 건조하게 만들어 약하게 하죠. 드라이어를 사용할 땐 머리카락을 80% 정도만 말리고 나머지는 자연 건조하세요. 찬바람 설정을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자연 건조는 두피의 수분을 지키고 머리카락에 윤기를 더해줍니다. 윤혜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한 뒤 2주 만에 두피 가려움증이 줄고 머리카락이 덜 빠졌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이제 머리 감는 게 두렵지 않아요. 머리카락이 더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제 환자들 중 이 습관을 따른 분들의 85%가 3주 안에 두피 건강이 개선되고 머리카락이 덜 빠졌다고 느꼈다고 해요. 이 세 가지 모발 보호 습관은 비록 작아 보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비싼 샴푸나 트리트먼트 없이도 매일 5분이면 두피와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어요. 윤혜자 할머니는 이 습관들을 시작한 뒤 거울 볼 때마다 머리카락이 살아난 것 같아요. 손주들이 머리 예쁘다고 해줘서 기뻐요 라며 웃으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미온수로 머리를 감고 찬물로 헹궈보세요. 샴푸 전 빗질과 자연 건조도 잊지 마시고요.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자, 이제 식단과 생활 습관, 운동, 그리고 모발 보호 습관까지 모두 배웠습니다. 이 모든 비결을 하나로 모아 마무리해볼까요? 다음 파트에선 이 모든 방법을 실천한 또 다른 환자분이 어떻게 머리카락과 자신감을 되찾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기대되시죠? 그럼 함께 마지막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두부 레시피와 생활 습관들 기억나시죠? 이 작은 변화들이 당장 눈에 띄는 결과를 주진 않을 수 있지만 몇 달 뒤 거울 앞에서 미소 짓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는 50년 가까이 의학에 몸담은 이승호 박사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 건강한 머리카락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점이에요. 제 환자 68세 정미영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서 손주들 앞에서 고개를 들기 힘들어요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하지만 두부 해조 샐러드와 호두 기리죽 같은 레시피, 그리고 가벼운 산책과 모발 보호 습관을 실천한 지 3개월 만에 환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빗질할 때 두려움이 없어요. 머리카락에 생기가 돌아서 손주들이 예쁘다고 해줬어요. 그 미소가 저에게 얼마나 큰 보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 없이 부엌에서 두부 샐러드를 만들고 아침 15분 동네 산책을 즐기고 밤에는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이면 머리카락뿐 아니라 몸과 마음까지 건강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정미영 할머니처럼 3주 뒤, 3개월 뒤 달라진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거울 속에서 더 당당한 미소를 짓고
손주들과 공원에서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을요. 이 변화는 여러분만의 기쁨이 아니에요.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감을 줄 수 있죠. 자, 오늘부터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뎌 볼까요? 내일 아침 두부 호두 기리죽을 만들어 드시고 동네 공원을 15분 산책해 보세요. 잠들기 전엔 미온수로 머리를 감고 찬물로 헹구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여정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공유해 보세요. 나 이렇게 건강 챙기고 있어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며 서로 응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두부 레시피를 시도해 보셨는지, 산책 후 기분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건강 비결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더 당당한 미소를 항상 응원합니다.